안녕하세요. 은퇴 이후 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사진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 안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묵직한 앨범 하나를 꺼내본 적 있으신가요? 겉표지는 조금 발해 있고 모서리는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막상 손에 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보려고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얼굴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작았던 날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시던 때도 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서일까요? 아니면 그때의 내가 너무 멀어 보여서일까요? 사진첩을 덮고 나서도 마음이 금방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가슴 한쪽이 서늘하고 집안이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께 과거에 머무르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잊으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진 속 시간과 오늘의 시간 사이에 아주 작은 다리를 하나 놓아보려 합니다. 사진은 참 이상한 물건입니다. 종이 한 장일 뿐인데 거기에는 소리도 들어있고 냄새도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 부엌을 보면 그날 끓이던 곰 냄새가 생각나고 운동회 사진을 보면 먼지 날리던 운동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사진을 보면 바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명절 사진을 보면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음식을 나르고 있고 누구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은 단순한 기록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계절을 조용히 담아둔 작은 방입니다. 그 방의 문을 열면 반가움도 들어오고 아쉬움도 들어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한 가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다가도 눈가가 젖을 수 있습니다. 고마웠다가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 아니 청취자님, 사진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그 시간 안에 내가 진심을 두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씨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한 뒤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단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야유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넥타이를 조금 삐뚤게 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료들이 서 있었고 뒤에는 산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처음 본 순간에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 넥타이는 왜 저렇게 됐나? 저 때는 머리숱도 많았네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늘 커피를 먼저 타주던 동료, 회의 때 목소리가 컸던 후배, 퇴근길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걷던 사람. 그 시절에는 매일 보는 얼굴들이라 특별한 줄 몰랐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서류를 건네고
정식 메뉴를 정하고 별일 아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그런 이름 부름이 많이 줄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은 울려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적어졌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들고 한참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꽤 오래 살았구나. 그저 돈을 벌러 다닌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하루의 대부분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자 이상하게 서운함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쓸쓸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사진 속 시절이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한층으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하루만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참 애썼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허전해하지 말자. 그 한마디가 대단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대신 조금 다정하게 돌아서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정숙 씨의 사진첩에는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많았습니다. 운동회, 생일, 소풍, 단어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자꾸 화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꼭 한쪽으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했고 고단하기도 했습니다. 저 밥상을 차리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저 옷을 다려입히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그때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는 얼굴만 남아있지만 사진 밖에는 잠 못 잔 밤과 걱정과 참고 넘긴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진을 보다가 괜히 아이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각자 바빠서 전화 한 통도 쉽지 않구나. 그 마음이 올라오자 정숙 씨는 얼른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자기가 옹졸해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마음은 옹졸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난 사람이 느끼는 피로와 그리움이 함께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깨끗한 표정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고생도 들어있고 기대도 들어있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씨는 그 뒤로 사진첩을 볼 때 한 가지 방법을 정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보지 않기. 한 장만 고르기.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아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시절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그날도 참했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향하던 서운함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낸 시간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진첩 앞에서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과거가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나요? 그때 부르던 이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때 바쁘게 필요했던 나는 지금도 필요한 사람인가요? 은퇴 이후에는 이런 질문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바빠서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하루가 다 튀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뒤에는 하루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 넓은 시간 안에서 사진첩을 펼치면 과거가 그냥 추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허전함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을 다그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제 그만 봐야지.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은 우리를 뒤로 끌고 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면 사진은 오늘의 나에게 길을 묻는 물건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관계에서 힘을 얻었는지, 무엇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지나왔는지, 사진은 그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진첩을 열었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빨리 덮기보다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도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지나왔구나. 저 시절도 내 삶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도 그 삶의 계속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하지만 가을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무가 가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가을에 떨어진 잎은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나무를 살립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지나간 시절은 지금 눈앞에 없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몸의 습관으로 남고, 말투로 남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남고, 혼자 밥을 차리는 손길에도 남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나는 오늘의 나와 끊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사진 속 나를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해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오늘의 자리로 초대해도 됩니다. 참 바쁘게 살았지. 참 많이 참고 지나왔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 말은 과거에 붙잡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제자리에 앉히는 말입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아픈 것은 아팠다고 하고, 이제 오늘은 오늘대로 살아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추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억이 오늘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 놓아주는 일입니다. 사진첩을 볼 때 조심하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추억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여오면 마음이 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앨범 전체를 끝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다가 나온 사진을 모두 분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중 한 장만 고르십시오. 마음이 덜 아프고 그래도 따뜻한 장면이면 좋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많아도 좋고 풍경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 사진을 찻잔 옆에 잠시 두고 두 문장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첫 문장은 그때의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참 애썼다. 그때 참 고마웠다. 그때 많이 외로웠겠구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한 장만 보고 쉬자. 오늘도 내 시간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나도 소중하다. 이 두 문장이 사진첩과 오늘 사이에 놓는 작은 다리입니다.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과거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과거와 오늘 사이에서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미워하지 않고 오늘을 버리지도 않게 됩니다. 사진을 보다가 누군가가 많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움은 이상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약점처럼 숨깁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드나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산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 동료, 아이들, 예전 이웃, 이제 연락이 끊긴 사람들. 그 이름들이 사진 한 장을 통해 조용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리움이 나를 하루 종일 삼키지 않도록 아주 작은 테두리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오늘은 차 한 잔 마시는 동안만. 오늘은 노래 한 곡 끝날 때까지만. 그리고 사진첩을 덮을 때는 의식처럼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마웠습니다. 내일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끊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사랑했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나를 버려두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한 장의 다리 놓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마음이 괜찮은 시간에 사진 한 장만 고르십시오. 가능하면 밤늦게보다는 오후나 저녁 초입이 좋습니다. 방 안에 작은 불을 켜고 물이나 차를 한 잔 옆에 두십시오.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만 봅니다. 표정, 배경, 그날의 공기. 그리고 종이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두 줄을 적습니다. 첫 줄에는 그때의 나에게, 두 번째 줄에는 오늘의 나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때의 나에게 다 지키려고 애썼군요. 오늘의 나에게 오늘은 나 하나도 잘 돌봅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실천의 목적은 멋진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속 시간과 오늘의 마음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고맙게 두고 오늘은 오늘대로 숨 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속의 당신은 젊고 바빴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당신도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역할이 줄었다고 해서 존재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해서 삶의 값이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사진 속 시간이 빛나 보이는 이유는 그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당신의 마음이 이제야 그 수고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진첩 앞에서 울컥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입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밖의 공기가 오늘의 시간입니다. 찻잔을 씻고 방안에 불을 켜고 저녁을 천천히 맞이하십시오. 과거는 사진첩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오늘은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은퇴 이후 3라디오가 조용히 곁에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에도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러주십시오. 무리해서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켜둘 수 있는 작은 등불처럼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사진첩을 덮은 뒤에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진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서랍에 넣고 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방금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데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 느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괜히 집 안을 한 바퀴 돕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소리가 너무 커서 다시 줄입니다. 전화기를 한번 들여다보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먼저 몸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잠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기억은 찾아올 때 예고를 잘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찬물을 올리다가 문득 찾아옵니다. 그 기억이 반가운 손님일 때도 있고 조금 무거운 손님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을 온종일 붙잡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차 한 잔 대접하듯 잠시 앉혔다가 시간이 되면 조용히 배웅하는 것입니다. 사진첩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장을 봤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오늘의 행동 하나를 붙여주십시오. 창문을 열기, 컵을 씻기, 가벼운 겉옷을 입고 현관 앞까지 나가기. 아주 작아도 됩니다. 기억을 본 뒤에 오늘의 행동을 하나 붙이면 과거에 반해서 나와 오늘의 마루로 발을 옮기는 느낌이 생깁니다. 사진첩 속에는 늘 좋은 장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 사진을 찍던 날에도 크고 작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아침부터 옷 입히느라 실랑이한 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야유의 사진 뒤에는 전날 야근의 피곤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명절 사진 뒤에는 음식 준비와 말 못한 서운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순간을 남기지만 인생은 그 순간 앞뒤의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진 속 과거를 너무 완벽한 시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서툴렀고 피곤했고 때로는 화도 냈고 또 미안해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그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조금 둥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초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도 그때의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도 오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의 내가 그 시간을 건너왔듯이 오늘의 나도 오늘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 됩니다. 젊은 나와 지금의 내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진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진은 먼저 떠난 배우자나 친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진은 이제 멀어진 자녀의 어린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립고 고맙고 조금 서운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문장을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었던 자리에는 여러 감정이 함께 남습니다. 그립기만 한 사랑도 없고 고맙기만 한 관계도 없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부딪혔고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그러니 사진 앞에서 서운함이 올라왔다고 해서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함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늘 조금 모자라고 조금 넘치고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진첩은 그 모자람까지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모자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만큼밖에 몰랐구나. 그래도 그 마음으로 살아냈구나. 이렇게 조용히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오늘의 마음도 숨을 쉽니다. 사진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 집 정리, 옷장 정리, 서랍 정리 중에 사진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진을 버릴지 남길지 바로 결정하려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사진은 물건이면서도 물건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 정리에는 새 상자보다 더 작은 방법이 좋습니다. 오늘 볼 사진, 나중에 볼 사진, 아직 결정하지 않을 사진. 이렇게 새 무더기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볼 사진은 한두 장이면 됩니다. 나중에 볼 사진은 봉투에 넣어 날짜만 적어둡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을 사진은 억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좋은 결정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버리면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 붙잡고 있으면 집안도 마음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판단보다 호흡을 먼저 두십시오. 사진을 정리하는 목적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집 안에서 내가 편히 숨 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 속의 내가 지금보다 나아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젊고 바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모습.
그 모습이 사진 속에 남아있으면 지금의 조용한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오늘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까지 와주어서 고맙다. 내가 바쁘게 달린 이유가 결국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너무 초라해하지도 말라.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된다. 우리는 젊은 나에게 계속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맡았던 일이 있고 오늘의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은 버티고 세우는 일이었다면 오늘의 일은 돌보고 음미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도 작지 않습니다. 아침에 내 몸을 살피고 식사를 챙기고 하루에 한 번 밖의 공기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건네는 일. 이런 일들은 세상에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한 사람의 삶을 계속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사진 속에 나는 지나간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오늘의 나에게도 같은 만큼 다정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깊이 가라앉는 날에는 사진첩을 잠시 쉬어도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매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사진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돌봄일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라디오를 켜고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슬픔이 오래 이어지거나 잠과 식사가 크게 흔들리거나 일상생활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혼자 방치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료나 상담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 한 장 앞에서 잠시 흔들린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붙잡아드리고 싶을 라디오의 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진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이로 된 사진첩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출근의 아침, 아이를 업고 걷던 골목, 혼자 울음을 삼켰던 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던 순간, 그 장면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장면 하나가 조용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여는 장면, 밥을 천천히 먹는 장면, 사진 한 장을 보고 다시 덮는 장면도 충분히 삶의 장면입니다. 오늘 밤 혹시 사진첩을 다시 서랍에 넣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때의 시간아, 고마웠다. 오늘의 시간아, 나도 너를 살아보겠다. 짧은 말이지만 마음에는 방향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배신하지 않고도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잊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예전의 나를 사랑하면서도 지금의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사진첩은 닫혀 있어도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랍 속에 조용히 놓여 있다가 우리가 준비된 날 다시 말을 걸어올 뿐입니다. 그때는 또 한 장만 보면 됩니다. 한 장만 보고 한숨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오늘의 불을 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삶은 늘 큰 결심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빛, 작은 문장, 작은 정리, 작은 산책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큰 해답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이어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진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 날에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면서도 다시 컵을 씻고 다시 창문을 닫고 다시 이불을 펴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당신입니다. 그 모습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사진첩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제의 마음을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햇빛을 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작은 일을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 사진 속 모든 시간에 대한 가장 조용한 답례일 수 있습니다.